앞서도 잠깐 죄송합니다. 사례가 또 들렸네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누차 강조를 드린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게 돼서요. 코로나19가 과연 지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C제일은행 자산관리본부의 홍동희 차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또 메고. 바이러스 영향은 아닙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자, 일단은 미국 주요 이슈 점검이 좀 필요한데요. 이 지표라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유럽에서 나왔던 그 JEW 경기기대 지수는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미국은 지난주에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좀 부합하게 나왔고, 근데 하지만 시장은 좀 기대치가 높았던 모양이죠. 실망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지난주 미국 1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 0.3% 증가해서 시장 예상에는 부합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다소 부진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휘발유, 음식 서비스 등의 항목들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가 전월과 보합 수준에 그치면서 예상치인 플러스 0.3%를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12월에 기존에 발표됐던 수치들도 하향 조정된 점이 좀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런 소비 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좀 다소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비 지표들이 좀 위축되는 거, 현재 상태로는 뭐, 나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소매 판매가 추세적인 약세를 보일 것인지, 고용 지표에는 좀 달려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1월달 고용 지표, 그러니까 뭐 고용이 잘 되고 거기에 따른 소득이 있으면은 소비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예, 1월 소매 판매가 좀 다소 부진하게 나왔지만 미국의 주요 지표들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월에 발표된 고용 지표의 경우는 취업자 수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모두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고용 시장과 함께 소비 경기를 뒷받침하는 게 이제 주택 시장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저금리 환경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우호적인 영향도 반영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 그리고 주택과 같은 주요 지표들의 양호한 흐름을 감안할 때 소비 지표가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을 추세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소매 판매와 같은 날 발표됐던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의 경우는 2년 내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덜어주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미국의 그 실물 지표들의 영향은 뭐 물론 미국의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지만 뭐 애플의 주가는 애플의 또 실적 이런 거는 뭐 기대치를 낮추는 이런 선제적인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경제 지표를 뭐 선제적으로 낮춘다든지 뭐 이렇게는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 이번 주에 또 주목할 만한 그 실물 경제 지표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과 유로존의 마켓 제조 PM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정책, 세 번째 1월 FMC 의사록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 유로존의 마켓 제조 PMI가 21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요. 통상 미국의 경우는 마켓 PMI보다는 ISM 제조업 지표가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바이러스 여파를 먼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편 이 미국과 유로존의 지표가 다소 차별화된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에 대한 수요 의존도 측면에서 미국에 비해 유로존이 부정적 영향을 더욱 크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전망이 반영되면서 달러 강세, 유로 약세가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모니터링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대응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이 큰 폭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서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MLF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정책을 내놨고요. 또 2월 20일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로 삼는 대출 우대금리, LPR 금리를 결정하는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4.15%의 LPR 금리가 10bp 정도 인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양책은 이런 경기 둔화 우려를 일부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월 FOMC 의사록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1월 FOMC 이후에 코로나19에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보이고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의사록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바뀐다든지 그런 신호들이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각각의 연준 위원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위기의식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인데 위기의식은 하고 있다고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비도 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독특한 부분은 시장의 인물론적으로 봤을 때 전체 글로벌의 마켓 메이커는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입김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 조용합니다, 의외로. 그러다가 어제 뜬금없이 화웨이에 대해서 한번 툭 던졌어요. 의도가 뭘까요? 예, 지금 현재 갑자기 미국 상무부에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사용해서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반도체를 공급할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규제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단계 이 합의에 들어간 이후에는 사실 이 무역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 중국의 갈등이 완화된 부분은 맞지만 기술 패권에 대한 이슈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경기 안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역 분쟁은 당분간 휴지기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기술에 대한 부분은 양국의 이런 마찰이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전반적인 중간 맥락을 정리해 보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는 아직 괜찮고 나올 지표들은 봐야 되겠지만 미국 자체의 주식시장도 나름 견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치적을 보면은 자화자찬이지만 주식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나타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중국과 여타국들의 지표들이 둔화되고 미국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텐데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 대선 레이스를 위한 이 릴레이가 이분의 지금 타임 스케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지금 궁금하거든요. 차장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예, 지금 현재 대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좀 이변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지지율상으로 이 바이든과 샌더스의 각축전으로 예상이 됐지만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부티지지가 예상 밖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에 지난주에 있었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했지만 역대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는 좀 절대적인 강자가 없는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미국 상원에서 최종 부결되었고요. 또 탄핵 이슈는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선 레이스의 초반부라는 점에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추후에 미국의 대선 레이스에서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도 꼽을 수 있나요? 예, 시장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좀 급진적인 정책 성향을 가진 후보, 샌더스라든지 워렌 후보 같은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는 3월 3일 예정된 슈퍼 화요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총 14개 주에서 경선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전체 대의원 수의 약 40%가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 빌 클린턴이라든지 주요 후보들이 이 슈퍼 화요일에서 우위를 차지한 후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슈퍼 화요일 결과에 따라서 대선 후보의 윤곽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 이슈가 시장을 또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한테 굉장히 무겁게 지금 다가오는데요.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지금 저기서 빼고요. 자, 미국 증시는 견고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바이러스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 흐름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풍부한 유동성 환경 그리고 또 4분기에 진행됐던 기업 실적들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이러한 흐름을 꾸준히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뭐 단기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좀 장기화될 가능성은 저희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글로벌 경제가 기존의 회복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역시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향후 한 1에서 2개월 정도는 이 바이러스가 미친 경제적인 충격 여파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앞서서 미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PMI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시장은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 역시 수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현재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다소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주식 비중을 확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양한 자산과 함께 변동성에도 좀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포트폴리오에 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고 또 균형 있는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야 이제 주식을 팔면 되지만 또 팔고 나면은 또 다시 되사는 걸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손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리스크 분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뭐 ETF나 ELW나 이런 약간 파생된 상품이 있고 또 하나의 대안 투자로서 이제 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안전 자산으로 치부가 되고 6년 내에 금값이 이제 온스당 $1,600를 넘어섰습니다. 네. 금을 조금 관심을 두는 거? 이런 예. 전략도 있을까요? 금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자산, 주식과 채권이랑은 좀 다른 흐름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바이러스 우려도 있었지만 사실 이 안전자산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올해는 뭐 계속 이런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금리 환경이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도 금이 사실 금리를 제공하지 않는 안전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금리가 낮아질 때 좀 더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부분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난해부터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가져갈 필요는 없고 일부만 네. 가져가시더라도 다른 자산에 대해서 좀 아픈 부분들을 좀 이쪽에서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금값이 뛰니까 은값도 약간 들썩이던데요. 은도 마찬가지겠죠. 뭐 큰 흐름에서 같이 가지만 비금속? 은은 조금 더 그 산업금속하고 같은 속성을 좀 뛰기 때문에. 반반씩 띄기 때문에 좀 더 변동성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네. 뭐 대체나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도 한번 곁들여 들어봤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실물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점검을 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SC제일은행 자산관리본부의 홍동희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